엄청난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 윌로우라고 하더라고요. 야, 니들 코인쟁이 이들 다 죽었다. 양자 컴퓨팅 와가지고 비트코인에 해킹해버릴 거 히히 니를 뒤졌다. 메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지난주에 구글에서 훌륭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만들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암호화폐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 별로 좋지 않겠죠. 휴지 조각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휴지 조각 안 됩니다. 구글 CEO가 지난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엄청난 양자 컴퓨터 칩을 개발했다. 윌로우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30년 도전했던 문제를 풀었다. 슈퍼컴퓨터가 10제곱 25년을 계산할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 참고로 우주 나이가 10제곱 10, 그러니까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주가 정말로 100억 번, 1000억 번, 1조 번을 망해야지 그때까지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5분 만에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거를 신약 개발이라든지 퓨전 에너지, 배터리 디자인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구글 CEO는 주장하고 있어요. 역시 영생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1286번 영상에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만 기다리셈이라고. 그럼 우리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생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영생이 아니라 그냥 안 죽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강왕국은요, 한 2천만 년 정도만 살 계획입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생이 오기 전에 좀 더 급한 문제가 있죠. 야, 니들 코인쟁이 이들 다 죽었다. 양자 컴퓨팅 와가지고 비트코인에 해킹해버릴 거 히히 니를 뒤졌다. 메롱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생기면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찾아주면은 훨씬 더 지능 있는 현명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완벽히 모르는 것도 많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인간 전문가 쥐뿔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마 인간 언론, 기자들을 믿는 거 말도 안 되지. 그거보다는 AI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요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왔을 때 그날과 그 다음 주까지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GPT가 이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스템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ECC라는 그 암호화를 한다고 하고 SHA-256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대요. 근데 슈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ECC 문제를 이제 뚫어버릴 수가 있고, 거래 설명을 위조할 수가 있고, 그로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SH256의 보안 강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후덜덜. 그러니까 뭔가 양자 컴퓨팅이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GPT 설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 수준, 윌로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깨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ECC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큐빗이 필요한데, 이거는 현재 기술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도전 과제라고 합니다. 이만한 컴퓨터 파워를 얻으려면은 오류 수정 및 큐빗 안정성 같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아직은 안전합니다. 자, 근데 미래 대비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양자 기술의 빠른 발전은 암호화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금 개발 중이다. 특히 니스트라는 곳에서는요,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암호화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2020년대 후반까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혹시 20년대 후반이 목표면 3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윌로우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보안을 위협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은 비트코인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대 말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 왜냐면 이번 상승장은 아마 내년에 끝일 텐데 그때까지 양자 컴퓨팅이 대단한 테이블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GPT를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주더라고요. 양자 컴퓨팅 리더는 구글, IBM, IonQ, 리저티 컴퓨팅, 엔비디아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컨설팅 기업들,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양자 컴퓨팅 때문에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PT 만세.
우리의 신 만세입니다. 근데 거래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해쉬 또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호가 되는데 근데 그로버 알고리즘이 해쉬 알고리즘을 공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이고 기존의 검색 시간을 제곱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비밀번호를 뚫거나 거래소 서버가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이 없다면은 서버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 보안 강화, 이중 인증, 강력한 비밀번호, 양자 내성 암호화, 지갑 보안 강화 이런 것이 시급하다라고 GPT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근데 암호화폐 쪽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존 금융기관,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도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기존 금융기관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수준의 보안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일부 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융기관도 보통 RSA, ECC, SH256 같은 암호화 기술에 의존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RSA와 ECC를 해독할 수가 있고 그로버 알고리즘이 해쉬 기반 보안을 약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보통 중앙화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 서버에 거래 데이터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킹당하면은 대규모 정보 유출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분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단일 실패점, 그러니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고요. 고객 정보 유출, 금융거래 조작, 금융 네트워크, 스위프트 같은 걸 공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면은 암호화폐나 비트코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 보험사, 증권사로 다 같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요.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위협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아이디, 패스워드나 개인정보 터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진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전통 금융기관이 아마 보안이 더 취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가끔 저기 뭐 증권사에 있는 뭐 IT 개발자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얘기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GPT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 모두 양자 내성 암호화로의 전환과 강력한 보안 프로토콜 도입이 필수적이다. 준비 속도와 기술 도입 능력이 향후 금융 생태계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금융기관과 거래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액션을 취할까?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제 금융기관도 그렇고 거기 있는 개발자들도 한번 취업해가지고 한 30년, 40년 은퇴할 때까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맨날 놀겠지.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이 스토리가 이번 상승장, 내년까지 갈 이번 상승장을 위협할 만한 요소는 아직 아닐 것 같고요. 2020년대 말, 30년대 초 이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 양자 컴퓨팅 보안 이슈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 이번에 좀 관심이 생겼네요. 유익하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